안녕하세요. HK 트레인센터 박누리 대리입니다. 앞 시간에 렌텍의 기본적인 흐름, 렌텍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자세한 기능안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받아오기와 단품 검증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품 검증 시에 열린 도형 사항이라든지 작은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받아오기 시 파트의 속성을 CAD에서 적어오는 경우 선분의 색깔별로 절단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받아오기에 대한 설정 값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8단계 중에서 받아오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받아오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배열에 관련된 내용들, 배열이 끝나고 나면은 절단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모시는 기법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받아오기와 단품 검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불러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품 검증입니다. 단품 검증을 해야 하는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 하나하나의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 화면에 삽시간에 쓰레기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CAD 파일 내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굉장히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면은 중복선이라든지 또는 같은 선이라도 끊어서 그린 성분들,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 성분 또는 불필요한 성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중복선의 경우에서는 2번 절단을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끊어져 있는 성분들이 빈번하다면 그 구간마다, 성분이 끊어져 있는 구간마다 갔다 섰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가공면도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AD 작업자가 어떻게 그리는 거에 따라서 장비는 그대로 절단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하셔야 될 목적이 바로 단품 검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도면을 정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목적입니다. 2번째 목적은 자, 직선이 있고 원호가 있습니다. 모든 도면은 직선과 원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제한값이 없습니다. 테이블 사이즈가 허락하는 한 몇 컷만 몇으로 가면 끝납니다. 하지만 원호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NC의 사양에 따라서 그 제한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CO2를 쓰셨던 업체들은 이제 파낙 계열도 한번 사용해 보셨을 거고, 파나소닉 계열도 써보셨을 거고, 또 지멘스 계열도 한번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NC 사양에 따라서 100만 정도로 저희는 일단 기준을 잡고 6개.999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보다 더 큰 원호값이 들어왔을 때는 기계의 장비가 서버릴 수가 있어요. 이 원호의 경우에는 가상의 센터를 얘가 계산을 해서 이런 뭐 오른쪽이나 좌측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넘어간 큰 원호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원호값이 들어왔을 때 역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CAD 작업자는 이게 작은 선분인지 큰 선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냥 단품 검증을 하지 않고 코드를 내렸을 경우에 큰 원호값이 들어갔다면 장비는 그대로 가공하지 못하고 그냥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할 수 없는 큰 원호 성분을 가공할 수 있는 직선으로 다 쪼개서 가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바로 단품 검증에서 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단품 검증이라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R 값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 값을 삭제를 하시고 원하시는 값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이라는 이 5개점999를 삭제를 하고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렇다면은 100보다 큰 원호값은 많죠. 200파이 홀이 들어왔거나 뭐 150파이 홀이 들어왔을 때도 기계는 뭐 섰다라고 간주를 하고 D라는 선분으로 쪼개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R이라는 원호값은 D라는 선분으로 쪼개다 보니까 얘는 원호일까요? 그냥 쪼개져 있는 다각형일까요? 자, 이것은 다각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식으로 커팅이 된다면 각져 있는 원호가 절단이 되시는 거고 다각형으로 절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R 값이 만약에 삭제가 되셨다면은 큰 값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D라는 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쪼개지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10이라는 숫자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더 잘게 쪼개고 싶으시다면 5라든지 1이라든지 원하시는 세팅 값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R 값이 이상한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들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린 도형에 포인트를 넣는 이유는 절단 요소에만 문제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킹이라든지 절단 없음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요소는 실제 레이저가 관통을 하고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 절단 요소만 열린 도형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작은 요소의 최대 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작은 요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5, 0.25로 세팅이 되어 있고 0.5보다 짧은 직선들을 얘가 이제 걸러내 줄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타나는 열린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도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열린 도형이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실 때, 도형을 그릴 때 시작점과 끝점이 한 점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시작점과 끝점이 한 점에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닫힌 도형이라고 부르고요. 시작과 끝이 다른 지점에서 끝나면 열린 도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린 도형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입선입니다. 자, 진입선의 경우 닫힌 도형, 일반적인 도형이라면 안에서 피어싱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밖에서 피어싱해서 진입하게 되는데 열린 도형 자체의 경우에는 내부 외부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열린 도형은 그 자리에서 바로 피어싱을 하고 커팅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닫힌 도형은 자기가 외부라고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선이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자, 전형적으로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예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정값입니다. 보정값.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빔의 반지름만큼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빠지면서 커팅을 해야 정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열린 도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정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죠. 바로 선 위로 레이저가 지나가게 되고요. 역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자기가 밖이라고 착각을 하고 남아있는 구간은 요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후판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 오차는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열린 도형을 그린 것을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그리시면서 도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열린 도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수정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작은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라는 것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면을 그리시다가 타원이라든지 자유곡선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을 한번 단품 검증을 해 보시면은 짧은 직선으로 다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육안으로는 뭔가 곡선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곡선이 다 짜잘하게 쪼개져 있는 직선이라는 거죠. 자, 이런 직선들은 보통은 일러스트로 도면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글자라든지 간판,
문양 같은 것들을 많이 커팅해 주시는 그런 업체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짧은 직선이 그만큼 많이 잘게 쪼개져 있다라는 것을 가공을 해보시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 있고 가공면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공 시간과 가공면 둘 다 좋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들을 어떻게 긴 요소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도면의 경우는 인테리어적인 문양을 가지고 온 도면입니다. 자, 이 도면을 단품 검증을 했더니 0.5보다 짧은 직선들이 이렇게나 많이 다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위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모든 요소들이 다 쪼개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넣는 이유는 작은 요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긴 요소로 바꿔주시냐면, 자, 우리가 그리기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그림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수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수정이라는 곳에 가시면 자유곡선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자유곡선을 통해서 긴 요소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자유곡선 선택해서 작은 요소를 클릭하고 오른쪽 우클릭을 했을 때 자유곡선이라는 창이 팝업이 되고요. 이때 부드럽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하시고 이 부드럽게에 해당되는 값은 바로 공착값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그대로 두시고 공착값을 어떻게 조절하시냐면은 0.01부터 5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착값은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지만은 도형이 크면 클수록 클 수도 있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공착값은 더 줄여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를 적용을 했을 때 뭔가 문양이 뒤틀린다거나 이상한 요소가 생성이 됐다라면은 다시 되돌아가시고 자유곡선 아이콘 한번 선택했다가 그 수정해야 되는 도면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이 창을 떠서 그 다음 공착값을 다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작은 요소로 연결된 부분이 길쭉길쭉하게 요소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원래 짧은 요소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나 공차를 줌으로 해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신다면 시간도 줄어들고 가공면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차를 줬을 때 모양이 많이 뒤틀리지 않았다면은 한 번에 모두라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한 번에 같은 공차값을 적용을 해 주시고 확인 차원에서 단품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작은 요소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DXF라는 곳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바타 화면에서 교육 샘플 도면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테스트라는 도면과 그 다음 오픈 컨투어, 인테리어 도면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세 가지 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기계는 저희 장비 파이버로 일단 선택을 했고 재질 두께는 서스 2.3T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고 머지 테스트라는 단품부터 더블 클릭해서 그림 모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테스트에서 이렇게 도면을 열어보니까 자,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단품입니다. 하지만 삭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선분 쪽으로 커서를 갖다 놓으면 선분들이 조각조각 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눈은 이렇게 속이기가 쉽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단품 검증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홈 탭에서 재검토에 단품 검증으로 들어가시고 모두를 선택하신 다음 승인. 자, 그 다음으로는 앞에 있는 내용 다 설명을 했고요.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열린 도형에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 도면은
단품이 하나고 닫힌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 도면이다. 나가기를 눌러보고 다시 커서 마우스를 선분 쪽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자, 조각조각 나있던 선분들이 단품 검증 후에는 같은 공차 범위 내에 그려져 있는 선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중복선이라든지 끊어져 있는 선분들을 단품 검증 뒤에는 이렇게 단순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품 검증하시고 한 것을 저장을 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열기. 자,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두 번째 열기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픈 컨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린 도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도면인데요. 자, 우리가 역시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오면 얘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품 검증을 바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모두 선택 승인 OK 버튼 눌러보시면 열린 도형의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떠 있어요. 닫힌 도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 넣기 체크하고 나가기를 눌러보시면은 하늘 색깔의 이런 포인트가 찍히게 됩니다. 자, 열린 도형 자체만으로는 일단 배열과 머시닝으로 넘어갔을 때 배열하실 수가 없게끔 빨간색 동그라미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품들은 배열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내부, 외부를 구분할 수 없고 면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도면 내가 만약에 닫힌 도형으로 그렸는데 열린 도형으로 검출이 되셨다면은 단품 검증 시에 문제되는 요소는 포인트를 넣고 나가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위에 상단에 자, 홈 탭의 수정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닫힌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합치기라는 기능입니다. 합치기는 두 요소를 합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좌측, 우측에 있는 선분들을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게 닫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합치기라는 기능을 써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열려있는 선분들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삐져나가 있는 선분들은 또 역시 좌측, 우측에 있는 그 선분을 클릭하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삐져나가 있는 선분도 합치기로 가능하지만 요소 분리라는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오토캐드 안에서 트림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잘라내야 될 요소를 클릭, 그러면 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을 정리를 하셨다면은 단품 검증 모두 승인. 자, OK 버튼을 눌러서 닫힌 도형으로 되어 있는지, 열린 도형에서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는 작은 요소로 되어 있는 요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면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인테리어적인 뭔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팅하기 위해서 가져온 도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얘는 사이즈보다는 어떻게 문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먼저 단품 검증을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요소의 기준은 0.5입니다. 만약 1로 했다면 더 작은 요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짧은 직선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작은 요소의 숫자는 6,46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작은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는 작은 요소에 포인트 넣기에 체크를 하시고 나가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0.5보다 짧은 직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 화면과 같이 연속적으로 작은 요소들이 다다다다다다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해 주시냐면 자, 홈 탭에 수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S 모양의 자유곡선이 있습니다. 자, 자유곡선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작은 요소 하나를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선분들이 쭉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승인을 눌러주시고 부드럽게 체크하신 다음 공차값을 먼저 1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을 넣었더니 OK 버튼 눌렀을 때 긴 요소로 길쭉길쭉하게 바뀐 것 같지만 뭔가 갭이 많이 틀어졌어요. 자, 이렇게 내가 그렸던 도면보다 뭔가 공차를 주면서 모양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되돌리기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 다음 다시 자유곡선 선택, 작은 요소 하나 클릭.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눌러주신 다음 부드럽게 체크하시고 공차값을 0.08 정도까지 줄여보겠습니다. 자, 공차값을 줄여주신 다음 OK 버튼 눌러봤더니 자, 거의 변화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길쭉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넣는 이유가 공차를 줌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원본과 그 다음 공차를 줬을 때 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같은 공차 값을 다 같이 적용하고 싶다면은 또는 모두라든지 윈도우를 이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적용, 이렇게 오른쪽 우클릭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다시 한번 단품 검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얼마만큼 줄였는지,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고 나가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코너마나 작은 알값들은 다시 그리지 않고서는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대로 군데군데 있는 알값들, 작은 요소들은 그냥 포인트를 무시한 채로 저장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가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40버전, 35버전 이후부터는 포인트에 뭔가 가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열과 머신ing으로 넘어갔을 때는 포인트는 다시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찍혀있는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단품 검증을 왜 해야 되는지 4가지의 이유를 한번 알아봤고요. 열린 도형 시에는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되는지. 자, 열린 도형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토캐드로 다시 넘어가서 도면을 편집하고 넘어오시는데, 자, 렌테의 경우에는 이 작업 공간 안으로 도면이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덮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덮어 쓰기를 하게 되면은 계속 덮어 쓰겠습니까? 그 다음 뭐 변경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창을 띄우기 때문에 자, 여기 그림 모드 안에서 그 간단하게 도면을 편집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받아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값들, 자동 마킹을 어디서 세팅을 하는지, PMTQ라는 속성을 어디에서 세팅을 하는지, 그 다음 최종적인 목표는 한 파일 안에 여러 가지 단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단품 검증을 하고 파트를 쪼개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